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스마트 치과 의원 김종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철 치료 한번 받으면 얼마나 쓸까요? 오늘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보철물의 수명, 그 중에서도 고정성 보철물인 크라운하고 브릿지의 수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라운은 치아에 충치가 생겼거나 기존 수복물, 그러니까 레진 충전물 혹은 아말감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어금니에는 신경치료하게 됐을 때 치아를 깎는 거죠. 그래서 치아를 깎고 삭제를 하고 씌우는 치료입니다. 브릿지는 또 다양한 이유로 이를 빼게 됐을 때 앞에 치아, 뒤에 치아를 깎아서 거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자, 치과의사들은 이거 치료받으면 얼마나 쓰나요? 하는 질문은 수도 없이 받습니다. 크라운이나 브릿지 치료하면 실제로 얼마나 문제없이 쓸 수 있을까요?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균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개개 보철물의 수명은 상황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어떤 상황에서 보철 치료를 받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도 보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물, 특히 크라운을 한 치아를 다시 씌우게 되거나 혹은 크라운 한 치아를 발치하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특히 구강 위생 관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받겠죠. 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치과 의사들이 우리 보철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잘 기능하고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보철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치아의 예후가, 모든 보철물의 예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치가 심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 우리 근간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포스트 앤 코어라고 부르는 치아 신경치료 한 곳에 기둥을 넣고 또 부족한 치아의 없어진 부분을 특정 재료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서 크라운 하는 경우, 크라운을 위해서 치아를 삭제하고 나서 치아가 너무 짧거나 작아진 경우, 혹은 잇몸이 나쁜데 이를 씌워야 되는 경우, 그리고 반대편, 그러니까 대합치의 힘을 많이 받거나 교합력이 특별히 센 경우 등에서는, 이런 안 좋은 조건에서는 이를 씌우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연히 예후가 좋지 않겠죠. 그리고 충치로 인해 크라운 하는 경우가 아니고 치아에 금이 가서, 크랙이 가서 근간치료, 그러니까 신경치료 하고 나서 크라운 하는 경우는 충치로 크라운 하는 경우보다 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뼈는 부러지면 붙지만 치아는 한번 부러지면, 이는 한번 부러지면 다시 붙질 않거든요. 자, 브릿지의 경우라면 보철물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불리합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만드는 크라운은 내 이에 딱 맞는 것이 아니라 접착제가 들어갈 공간, 우리가 시멘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틈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틈이 너무 크면 접착제가 빨리 녹게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물의 예후가 좋으려면 치아 삭제, 이를 깎는 과정, 그리고 본 뜨는 과정, 기공 과정 같은 모든 과정에서 원칙을 지켜서 정밀하게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개개 보철물의 수명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받아들여지는 보철물의 평균 수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나 상해로 치아에 손상이 생겼을 때 1회 치료 비용이 아닌 교체 가능성, 시간이 지났을 때 교체해야 되니까 교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비용을 산정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등 실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의 서식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준은 2001년에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낸 보철물의 수명에 관한 연구보고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좀 연구가 오래된 결과이기는 하죠. 하지만 더 나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2001년경 당시 전국 10개 치과대학병원 보철과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총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없던 시기라 골드 크라운, 메탈 크라운, 그리고 PFM이라고 부르는 금속 도제관, 국소 위치, 총 위치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정성 보철물인 크라운과 브릿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료해야 하거나 치료를 원하는 평균 사용 기간은 고정성 보철물의 경우 7.67년 플러스 마이너스 4.76년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로 보면 7.67년에다가 마이너스 4.76 해보면 2.91년, 약 3년 정도 되네요. 그리고 7.67년에다가 4.76년을 더해보면 약 12.43년이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만 보면 3년에서 12년, 13년 이렇게 되는 건데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10년이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 더 빨리 망가지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고정성 보철물, 그러니까 크라운 브릿지의 평균 사용 기간은 7에서 8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래 못 쓸 보철물을 왜 씌웠냐, 이를 왜 씌웠냐 하는 것 하실 수도 있지만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아라도 치료하는 당시에는 이를 빼는 것보다는 사용 가능한 시간 동안 빼지 않고 보철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몇 년이라도 발치하고 틀니나 임플란트 하기 전에 네일을 사용하는 게 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상과 달리 너무 빨리 크라운을 다시 해야 되거나 혹은 씌웠던 이를 빼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죠. 보철물, 특히 크라운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2차 우식이라고 부르는 크라운 씌운 치아 주변에 다시 충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치주 질환이 심해지거나 또 신경치료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가 부러져 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씌워놓은 치아에 도자기 부분이 부러진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씌운 지 오래됐지만 아무렇지도 않은데 증상이 없는데 새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8년 혹은 10년의 크라운을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더 오래된 보철물이라고 하더라도 방사선 사진에서 이상이 없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상이 없고 그리고 물론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도 없고 잘 기능하고 있다면, 쓰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보철 치료를 받으셨다면, 특히 여러 개의 치아에 보철 치료가 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문제 생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원래 치료받았던 치과가 제일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치과를 정하셔서 입안에 보철물이 많다면 더욱더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하시고 검진받고 또 방사선 사진도 찍어보고 보철물과 보철물 주변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치아보다 더 나은 보철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보철 치료 받지 않도록 내 이를 잘 유지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때는 미루지 마시고 빨리 치과에 가셔서 보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발견하고 치료받으면 많이 손상된 경우보다 보철물의 예후가 좋습니다.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당연히 유리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보철 치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 널리 알려주시고요. 이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